탄핵안이 전격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의 몸살을 앓았는데요. 과연 이 이후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반등할 수 있을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처한 증시의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과거 이 탄핵 전국을 살펴보면요. 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4년이죠. 이때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2개월 후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3개월 후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과거 이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될 사건 같은 경우에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정황이 상당히 지금과 유사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이 매크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8년 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그때 역시 뭐 관세라든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크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됐던 시점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촉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과연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대신증권에서 해당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이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시점이 12월 9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 전에는 오르지 못하죠. 증시가. 박스권을 이루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016년 10월 24일 이때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고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확실히 주가가 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 탄핵 소추안 의견 직전 시점부터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요. 실제로 의결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스물스물 오릅니다. 막 드라마틱하게 빨리 상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증시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탄핵 가결 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부진합니다. 그러다가 탄핵 소추안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반등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이 탄핵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년 전과 지금이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친 이 점선 부분 말고요. 이 붉은색 네모 박스친 부분만 살펴보면은 이 회색 선이 바로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인데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12개월 즉 1년간 벌어들일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코스피 이익 전망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디램, 이 서버용 디램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이익이 점점 좋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자,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HBM 논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좀 주저앉았고요. 그 이후에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뭐 중국의 CXMT라든지 공급이 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 이 코스피 이익 전망치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무조건 우상향한다?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이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요. 이 주황색 선이 코스피 이익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이 고점을 찍은 그 순간부터 201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을 찍은 순간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 전망치가 바닥을 찍은 시점 이때죠.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찍기 전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이미 코스피 지수는 바닥이 나왔어요. 현 상황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미 이익 전망치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죠.
그에 앞서서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도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을 했지만은 일단은 이익 전망치와 지수 흐름 이 두 가지만 본다면은 이미 이익 전망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전부터 코스피 지수는 다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익 전망치와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망치가 언제 바닥을 칠지가 관건이다. 그때부터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추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가 많죠. 뭐 삼성,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도 수출을 하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과 이익이 유사성을 띠는 지표가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았다가 또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변수는 그렇게 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국 포션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2022년 이때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안 좋아지고 나서 2023년부터 지금 거의 한 2년째 50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뭔가 엄청난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제조업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조정됐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 전국, 이 탄핵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시점과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이 제 생각엔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코스피 실제 이익과 예상 이익 간의 괴리, 그리고 당해년도 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위에 회색 막대기가 당해년도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고 그다음 이 밑에가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 실제 이익인데 이 주황색이 전망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실제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코스피 지수가 좋았던 주가가 상승한 구간에는 과연 이익 관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느냐? 실제 이익이 이익 전망치를 웃돌거나 비슷할 때 그때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7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7년, 2021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망치가 크게 꺾이는 구간, 즉 코스피 지수가 이 직전 연도에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 기대감이 없을 때, 자 그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3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전 연도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주가도 이를 반영해서 너무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 이익 전망치가 대폭 높아졌을 때, 대표적으로 2008년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리고 2022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은 2024년을 보면요. 2023년이 마무리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실제 이익도 아직은 뭐 4분기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실제 이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하는 2024년 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제 이익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익 전망치는 좋아졌는데 자 보시다시피 실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보다 좀 못 미쳤어요. 그리고 주가는 마이너스 한 6%. 사실 마이너스 6%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것 같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초 대비 주가 변동률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았죠. 2,800 한 몇십까지 갔었죠. 거의 2,900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지금 뭐 한때 2,300까지 빠졌으니까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마이너스 20% 빠진 것 같지만은 연간 기준 YTD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6% 정도 빠졌다. 코스피 지수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실 원래 2025년이 2024년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은 최근에 이익 전망치를 빠르게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익 전망치는 다소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 생각엔 드라마틱한 반등은 나오기 힘들겠지만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은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펀더멘탈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은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상당 기간 내려온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추가적으로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확 조정이 된다든지 장기간 부진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탄핵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끝나긴 했는데 이번에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좀 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 한 6개월 정도 둔다라고 한다면은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아무튼 간에 이 EPS가 하향되는 시점, 하향 조정되는 시점, 그리고 탄핵 불확실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좀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연간 기준으로, 즉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선, 소프트웨어 등 현재 이 선호업종.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리고 실제 펀드멘탈도 괜찮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에서 워낙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바닥에서 많이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했던 기업들 내지는 장기간 부진했던 기업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경기가 다 동조화돼서 막 호황일 때 대표적으로 2017년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 2021년 모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될 때 이때는 우상향이 쫙 나오면서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가 좋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계속해서 이 박스권이거든요. 즉 이 박스권 증시가 지속이 될 때는 1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부진한 그런 업종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나 2차전지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그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자, 이 부분이 잘 해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